2020학년도 서울시립대 논술전형은 특이하게도 다단계 전형으로 치러집니다. 물론 1단계 발표는 따로 진행되지 않아요. 하지만 1단계에서 먼저 논술고사 100%로 정원의 사배수를 선발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부 교과 40%를 반영해서 최종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최저학력 기준도 없어서 지금 일단 논술고사에 좀 자신이 있다. 내가 서울시립대 유형으로 열심히 연습해서 논술 시험만큼은 통과할 자신이 있다라는 학생들은 서울시립대 논술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사실 논술 전형도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만 했지만 최근에는 서울시립대가 그런 부분을 없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논술 전형에 그냥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추천 없이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동점자 처리 기준은 그렇기 때문에 논술 우수자 성적으로, 논술 우수, 성적 우수 그 순으로 동점자 처리가 되고요.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해서 두 번째 기준은 학생부 교과에서 인문계는 영어, 그 다음에 영어, 수학, 국어, 사회 순으로 영어, 수학, 국어, 사회 순. 그 다음에 자연계는 수학, 영어, 과학, 국어 순. 그래서 인문계나 자연계나 모두 논술고사에 동점자 처리를 할 때 학생부에서 의미 있는 교과 성적은 수학과 영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인문계는 3개 문항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총 2000자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120분 시험 시간이 주어지고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2000자를 써야 되는 시험 시간이 다른 대학보다 좀 많은 긴 편이고요. 글자 분량도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런 편이죠. 국어와 사회의 통합교과형 논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요 평가 내용은 논리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보는 게 이제 1번 문항이에요. 그래서 요약 능력을 보는 그런 1번 문항과 그래프 역시나 이제 그래프를 활용해서 제시문의 내용을 추론해내는 그런 추론 능력을 보는 문항 하나, 또 논거를 활용해서 내가 어떤 주어진 제시문을 분석한 걸 논거로 활용해서 결론을 내는 그런 형태의 문제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는 총 4개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수학 1, 2, 수학 1, 수학 2,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미적 1, 2, 기하 벡터의 그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계산 능력, 기본적인 계산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 그리고 분석 및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다양하게 골고루 평가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나 이제 과학 논술은 없고 수리 논술만 이렇게 출제가 되는 방식인 거죠. 이렇게 모든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지문이 나와서 이제 분석 후에 120분 동안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요. 다소 지문도 길고 또 통계표나 그래프, 도표 이런 것들 분석을 요하기 때문에 120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체감하는 시간은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안배를 잘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되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600자, 400자, 1000자 분량의 답안, 그러니까 항목별로 1번, 2번, 3번 문항의 답변의 이제 그 분량이 600, 400, 1000자 이렇게 나뉘어 있기 때문에 시간 안에 요 해당 분량의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문항별 특징을 우리가 보면은요. 일단 1번은 인문 논술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제시문을 정확히 독해를 해내서 전체 주제를 담고 있는 전체 주제를 중심 구점으로 해서 이제 요약문을 만드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논제에 대한 찬반을 담은 그런 질문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2020학년도 모의논술 문제를 보면은 1번 항목이 제시문 가의 주장을 250자로 요약한 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순서대로 가를 일단 250자 요약을 해야 되는 거죠. 250자 요약을 하고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제시문을 즉 가에서 요약한 내용과 상반된 주장을 담고 있는 제시문을 나부터 라에서 모두 찾으래요.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다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내가 독해를 해내야 되는 부분. 그래서 나, 다, 라 제시문이 어떤 제시문이 요 내용, 가 제시문의 입장과 견해와 상반되는 내용인지
찾아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즉 차이점을 비교 논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시오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얘기가 사실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같은 내용에 대한 관점 차이가 있는데 이 어떤 A라는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 원인을 분석하는 어떤 기본적인 원인을 내적인 기준으로, 외적인 기준으로 볼 것인지, 사회적 기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물리, 생물학적인 기준, 과학적 기준으로 볼 것인지, 이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전에 비교 논술할 때 그 기준점 잡는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말 그대로 구체적으로 이 차이를 밝히라는 거는 그 공통 비교 기준점을 찾고 그 기준점 하에서 두 개의 차이를 언급하라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00자라는 분량에서 250자는 요약으로 들어가니까 이 비교 분석하는 경우는 350자 분량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 제시문을 기준점을 찾아서 비교 분석 350자. 요약은 250자면은 여러분들 몇 문장 정도로 구성할 수 있을지, 지금은요 이제 정해진 분량 안에 내가 쉽게 말하면 이 논술도 이렇게 이제 시립대 논술 유형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딱 정해지고 요약 250자 이렇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량 안에 내가 글의 틀을 좀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요. 보통 적절한 한 문장의 길이가 3, 40자예요. 그러면 250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문장은 몇 문장 정도 될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만약에 40자가 한 문장이라고 하면은 한 6문장 정도로 구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6문장 안에서 내가 요약을 하라라고 했을 때 일단 주장을 어떻게 요약하죠? 보통 학생들이 요약하라라고 하면요. 한 문장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딱 보면 250자 내에서 같은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해서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말 그대로 250자 안에서도 논의의 전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은 무엇이다. 결론 문장 먼저 내놓고 어떤 관점에서 그렇다. 이건 어떻게 보고 있다. 대전제, 소전제 이 방식으로 전개해 가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요약하는 문제, 무엇에 대한 것인가, 이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내 스스로의 질문을 던져서 제시문을 분석해내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문항은 1번에서 우리가 다뤘었던 쟁점과 관련해서 실제적인 사례를 도표나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주는 문제예요. 따라서 이제 대부분 이제 논리적으로 좀 분석해내는 자료 분석을 하는 그 능력을 보고자 하는데 도표 분석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는 사실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죠. 또 도표 관련 설명을 주고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이 굉장히 길게 나와요. 시립대는. 그러니까 도표를 딱 주고 도표를 분석해서 어떤 현상인지 봐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도표를 이 도표는 무엇에 대한 내용이고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상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를 좀 꼼꼼히 읽고 풀어야 되는 그런 형태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정보를 준 다음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두 개, 양국의 경제의 차이점을 서술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추론해라 라는 거거든요. 400자. 사실 굉장히 짧은 분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더더기 없이 정말 간결 명료하게 작성해야 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지금 양국 경제의 차이점, 그 차이점을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정리해내야 되는 것이고 그 원인을 추론, 여기서 추론을 내가 얼만큼 잘할 수 있느냐. 근데 추론은 이미 주어진 자료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간결 명료한 400자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문학작품에서 시가 나옵니다. 현대시가 나오고 이 시를 어떻게 분석해서 이 주어진 주제랑 연결시키느냐의 능력을 좀 보는데요. 시의 주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 하나를 선택해서 모든 제시문을 활용하고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의 논거는 지지하고 다른 입장은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천자로 쓰는 거거든요. 천자로 쓰는 건데 지금 1번과 3번에서 제시문을 계속 반복 활용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정확히 한번 분석이 됐다라고 하면 이런 관련 제시문들을 논거로 활용해서 천자의 글을 써야 되는 3번 문제도 비교적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 같고요. 찬반에서 하나의 논거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게 이거예요. 이런 문제는 정말 하나의 입장을 선택을 해줘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선택을 해줘서 지지를 하고 비판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는 얘도 옳고 이런 측면에서는 이것도 일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둘 다 옳아? 둘 다 한계점이 있어? 이렇게 논해버리면 사실은 질문의 의도에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조건 자체를 명확하게 둘 중 하나의 자신의 입장을 밝혀라고 했으면 찬반 확실한 입장을 세워줘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시립대 3번 문항입니다. 그래서 입장이 뒤바뀐다거나 하면 논리적인 일관성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내가 딱 나는 찬성 또는 나는 반대 또는 나는 A라는 입장 또는 나는 B라는 입장 이거를 확실히 정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좀 도식화시켜서 내 글에 어떤 구조도를 먼저 짜고 거기에 맞춰 살을 붙여서 천자를 완성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그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문제 1번이 이제 요약에 30점이 주어지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견해나 이 30점 중에 요약하는 30점이 이제 전체 30점 만점을 다 받을 수 있으려면 주어진 조건에 맞게 논리적인 요약을 해야 되고 여기서도 이제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을 찾거나 차이점 밝히는 것을 좀 명료하게 해줬다라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이제 100점 만점 중에 또 나와라 모두를 찾았거나 또는 아까 입장이 같은 거, 입장이 다른 거를 찾아라라고 했잖아요. 모두 찾으라고 했을 때 정답은 이제 나 제시문과 라 제시문이 같은 입장이었는데 이거를 모두 찾으면 또 점수가 주어지고 또 이것들을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하고 하나만 찾았다라고 하면은 반점이 깎여요. 그래서 이제 5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요구 조건을 다 찾았느냐에 따라서 체크리스트가 나오고요. 거기에 맞춰서 몇 점을 줄지가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못 찾으면 이제 10점 만점 중에 0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논거 요약, 다른 제시문의 논거 요약 차이점 밝히는 부분에서 60점이 주어지는데 거기서는 이제 논거를 정확하게 차이점까지 분명하게 기술하면 60점을 다 받는 것이고요. 또 둘 중에 하나라도 못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점수를 깎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이제 배점 기준표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셔서 내가 완성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답변을 쓰게끔 해야 되는 것 보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도표 분석 이런 것들도요. 단순히 그림과 표의 의미를 기술하는 부분에는 배점이 50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차이가 발생하는 내용을 추론하는 데도 50점이 들어가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제시문 분석만 제대로 해줘도 반은 맞을 수 있다. 50%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논거를 활용하는 건데요. 이 논거를 정확하게 자신의 입장과 관련된 논거들을 제대로 매칭을 해서 분석을 했는가 이 부분이 이제 30점. 그 다음에 내가 비판하는 논거들을 제대로 활용까지 잘했다면 또 50점.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성이 유기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잘 되어 있다고 하면 나머지 20점까지 해서 전체 이제 또 100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립대 논술은 좀 디테일하게 내가 배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점수 기준이 논제 요구사항에 맞춰서 나와 있구나라는 거 보시고 여기에 맞춰서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연습 답안을 한번 써봤을 때 스스로 한번 채점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쓴 글을 가지고 그거를 시립대에서 나와 있는 채점, 배점 기준표를 옆에다 딱 두시고요. 1번, 2번, 3번 여기서 전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다 들어갔나? 체크를 해놓고 만약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빠진 부분 체크하고 감점이 몇 점이 될지 그래서 내 논술 답안이 전체 100점 만점 중에 1번 문항이 몇 점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런 거를 내가 평가자 입장에서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논술 답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채점 기준이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는 학교의 모의 논술은 잘 활용해서 실제 논술고사를 치르기 전에 내가 내 논술 문제를 한번, 논술 답안을 체크해 봐야 되겠다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